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내란죄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상태이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등 3가지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여사가 계엄령 선포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령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직접 계획한 범죄로 조사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결은 약 3주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평양 북쪽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2발이 한반도 동부 해안 인근에 낙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이후 올해 들어 처음 재개된 무력 도발입니다. 북한은 최근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월에 열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 성과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위협하는 등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이번 도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이 여객 열차를 공격해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29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공격 직후 긴급 대피가 진행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열차를 노린 이번 공격을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 3대가 동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동 중인 열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스타링크를 통한 실시간 제어로 드론 조종사가 열차 객차를 의도적으로 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일론 머스크에게 러시아의 스타링크 이용 차단을 요구했으나 머스크는 이를 거절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더 크고 많은 수의 드론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회피하며 공격의 치명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루 동안에만 우크라이나 전역에 165대의 드론 공격이 쏟아져 총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도와 같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정밀 타격이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내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평화위원회 창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래 가자, 지구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구상된 이 기구는 성격이 크게 변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 개입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방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방식은 트럼프 개인의 독점적인 권한 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인 트럼프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원 해임과 후계자 지명권을 가집니다. 특히 10억 달러를 지불하면 종신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 동맹국들은 이번 위원회 참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는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이사진에는 제러드 쿠슈너와 마르코 루비오 등 트럼프 측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평화 중재 능력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대통령직 수행이라는 배경이 사라지면
국제적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엔 역시 이 기구의 권한을 2027년까지 가자, 지구 복구로만 한정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이 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북부에서 비극적인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영 항공사 사태나는 이번 사고로 탑승객 15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고 기종인 비치크래프트 1900은 오카냐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쿠쿠타를 출발해 오카냐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착륙 예정 시간 11분 전에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13명과 승무원 2명 등 총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사고 기체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항공사 측은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이들의 뇌가 플랫폼 기업에 팔려서는 안 되며 꿈이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90%가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 중 58%가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SNS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해나 마약 및 자살과 관련된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여러 가정에서는 자녀의 자살이 유해 콘텐츠와 연관되어 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도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에서 교육용 백과사전이나 과학정보 사이트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유 플랫폼은 제외됩니다. 호주 전역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일부 마을은 48.9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기온을 경신할 기세입니다. 현재 3건의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어 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현장도 폭염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소 5만 명에 달하던 관중은 건강 경고와 무더위로 인해 2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주최 측은 폭염 프로토콜을 가동해 경기장 지붕을 닫고 실외 코트 경기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선수들은 휴식 시간마다 얼음팩과 선풍기를 동원해 열을 식히며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장비 과열과 화상을 막기 위해 수건으로 카메라를 덮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기온은 수요일부터 다소 낮아지겠지만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주는 곳곳에서 과거 대형 산불 당시의 기록을 넘어서는 이상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직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리 법원은 조엘 게리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게리오는 작년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료 하원의원인 상드린 조소에게 마약 성분인 엑스터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조소 의원은 당시 샴페인을 마신 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게리오 전 의원이 주방에서 작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약물 투여를 직감해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조소 의원의 혈액에서는 일반적인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고농도의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게리오 전 의원은 자신이 복용하려던 약물을 실수로 건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성폭행과 약물 사용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고 게리오의 공직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조소 의원은 판결 직후 이번 선고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게리오 측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차고스 제도 반환 협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입장과 달리 이번 협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그는 미국 행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 협정을 지지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차고스 제도 반환을 엄청난 어리석음이라 비난하며 그린란드 매수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실은 미국 국무부나 정보기관으로부터 협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3개월간 기관 차원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지지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 협정을 지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협정은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를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주권 판결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잡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그린란드 문제 등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스 제도 반환 관련 법안은 미국과의 추가 논의를 위해 영국 상원에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유튜버 아이쇼스피드가 아프리카 투어를 마무리하며 가나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28일간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20개국을 돌며 라이브 방송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가나 외무장관은 그를 가나에 가치 있는 홍보대사라고 언급하며 여권 발급 승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쇼스피드는 방송 도중 자신의 어머니가 가나 출신이라며 국가와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투어는 대륙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한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나 방문 중 전통 의상을 입고 이름 짓기 행사에 참여해 현지 이름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가나 정부는 최근 스티비 원더 등 영향력 있는 흑인 디아스포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유명인에게 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 여권의 가치를 낮춘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는 롤링스톤이 선정한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로 꼽혔습니다.